짜잔! 대단한데? 이제 물을 내릴 때마다 훨씬 상쾌할 거야. 더 쉬운 방법이 있지. 뉴브레프 파워 액티브. 더욱 풍부해진 향기 부스트로 끝까지 상쾌하고 깨끗하게. 뉴브레프 파워 액티브 향기 부스트. 찐간장, 양조간장, 조선간장? 복잡해. 간장? 젠장. 그래서 만들었다. 입맛대로 고르는 참 쉬운 간장. 정정원 햇살 담은 양조간장. 주유 인생 20년 주유비 아끼고 싶다. 어디서나? 150점? 놀랄 수밖에. 모든 주유소에서 최대 150점 적립. KB국민 온리유 카드. 내일 화장이 잘 먹기를 바라며 당신은 이 마스크팩을 씁니다. 하지만 그 기대 이상일 거예요. 내일은 맨 얼굴을 자랑하고 싶어질 테니까. 메딜 세컨덤 마스크. 호텔 예약 어디로 하지? 고객님! 익스피디아를 터치만 하시면 전 세계 32만 개 호텔을 한눈에 비교하고 최대 50% 할인까지 받으면 익스피디아 호텔 예약 끝! 익스피디아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여자 나이 50세 전후가 되면 폐경과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흔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에 열이 나는 증상도 있고요. 또 우울감이나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이나 비뇨 생식기의 문제도 잘 챙겨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받자니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요. 여성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폐경기 질환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 질환에 대해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폐경기 여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이수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폐경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폐경 이후에는 몸의 변화도 많고 좀 특정 질환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 폐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폐경이란 난소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일어나는 월경의 영구적인 중지를 뜻하고요. 자연 폐경과 인공 폐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 폐경은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1년 동안 무월경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네. 인공 폐경은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에는 조기 폐경이라고 하고요. 45세 이전 폐경은 이른 폐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되는 시기가 사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언제쯤 폐경이 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세 전후에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폐경 나이는 물론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만 인종이나 사회의 경제적인 요인, 그다음에 초경 연령과는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이나 자가 면역 질환 여러 상황에서는 폐경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초경 전에는 월경 전 기간에는 매우 낮은 농도를 유지하다가요. 가임기에 들어서서 상승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농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폐경 주변기에 들어서면 보시는 것처럼 매우 불안정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다가 폐경 후기가 되면 초경 때처럼 다시 낮아지는 것이고요. 폐경 주변기랑 난소의 기능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면서 완전하게 폐경으로 가는 기간이고 생리주기가 매우 불규칙해지고 갱년기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보통 40대 이후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50세 전후에 많은 여성분들이 폐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폐경을 겪는다는 게 여성분들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벌써 폐경이라니 이렇게 좀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폐경이란 좀 큰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네. 폐경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자연스러운 시기이고요.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호르몬의 이제 급격한 변화로 되게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많은 고비도 넘기시겠지만 한편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일생 동안 약 400회의 생리를 경험하는 여성으로서는 질출혈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시기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경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만큼 좀 새로운 전환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폐경 후에 이제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으로 이제 대표되는 여성 호르몬은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체온 및 기억력, 인지력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주면서 이 외에도 자궁과 질의 상태 유지, 또 피부 탄력이나 모발 유지 등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뇌부터 뼈까지 여성의 신체 전반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중요한 호르몬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 수준은 이제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피하 지방이나 근육 생활 습관에 따라 굉장히 큰데 대부분 여성들은 한 50% 이상에서는 이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좀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부터는 생리 양상이 좀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는 빈발 월경이나 부정출혈, 월경 과다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40대 후반부터는 그래서 50대 중반까지는 발한이나 심계항진, 얼굴 홍조, 현기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0세에서 50대 후반까지는 우울감,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네. 건망증 같은 것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50대 후반부터 이제 비뇨 생식기 위축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요실금도 많이 호소하시고 네. 위축성 염증, 외음 소양증, 성교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60세 이상에서부터는 특징적으로 골다공증과 심혈관계 질환이 이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폐경 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면요. 이렇게 안면 홍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인데도 좀 덥고 해서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외래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 한 80% 이상의 여성에서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1, 2년이면 이런 증상은 좋아지는데 드물게 10년 이상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이 혈관 운동 증상 중에서는 안면 홍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초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었다가 수축되는 현상으로 아직은 원인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얼굴, 등, 목에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발열감을 느끼게 되고 땀이 확 나는 분도 많으시고 어떤 분은 몇 초면 끝나는데 몇 분 이상 지속되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개인차가 큰데요. 스트레스나 고온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발열감과 땀, 좀 생각만 해도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증상 치료에서는 결국은 여성 호르몬을 경구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용량 호르몬 요법이 매우 효과적이고요. 하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어서 생리를 하는 분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네. 경우에는 피임약을 쓰기도 합니다. 월경을 하는 이제 젊은 갱년기 여성에서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할 때는 경구 피임약을 잠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폐경 증상도 호전이 되고 그다음에 월경 주기 조절, 피임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요, 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요법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활 습관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가지고 다니는 손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그 일시적인 증상 호전에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목 쪽으로 해서 쭉 뿌리는 미스트 같은 게 요즘 이제 상품화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요가는 생리통에도 좋고 폐경 증상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이나 카페인, 금연이랑 금주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콩단백질이나 승마, 비타민 E 같은 것을 많이 쓰기는 하고요. 또 항우울제 같은 것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약제나 여러 가지 이제 습관에 따른
증상이 호전이 있더라도 결국은 제일 좋은 것은 제일 빠르고 효과가 좋은 것은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요법이겠고요. 그래서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에서는 이런 호르몬 요법이 건강 유지에 가장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폐경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요.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폐경 후 여성들은 감정 기복이나 우울감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폐경 자체가 여성의 정신적인 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잘 연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한 폐경 자체가 우울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보고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폐경 초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울감 말고도 전신 통증, 현기증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폐경 자체와는 관련이 있다고 이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도의 인지장애나 건망증, 집중력 장애 같은 것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은 병적인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또 호르몬 요법을 하면 조금 괜찮아지시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은 폐경이겠거니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폐경 자체가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좀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은 많다고 해요.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한 폐경기 여성 반수 이상은 수면 장애 때문에 외래 오시는 분도 계세요. 피로감, 우울감,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니까 피로하시고 우울감, 불안감이 더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호르몬 투여를 하게 되면은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됩니다. 이런 또 감정 변화 같은 것도 앞에서 보셨던 그림에서 호르몬 혈중 농도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일어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있었던 생리전 증후군이 오히려 이제 갱년기에 들어와서 심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폐경 자체가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좀 다른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면 장애가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그런 증상이 하나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우울감이나 안면 홍조, 발한 그런 것 때문에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면의 질을 높이시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주무실 때 개인 선풍기나 얇은 이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손풍기 같은 거 준비해 놓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취침 전에 음주나 식사 같은 거는 최소 2시간 전에는 해주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힘든 경우에는 수면 유도제나 이제 수면제 같은 것을 드시는 것도 이제 좋겠죠. 그리고 이런 증상 역시 여성 호르몬으로도 많이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십니다. 네, 사실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폐경기 여성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폐경기 여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상담 도와드릴까요? 50대에 50살에 네. 물혹이 많이 생겨가지고서 네. 예, 하혈을 갖다가 그건 한 달 넘게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서 수술을 했어요. 네. 다 들렸어요. 그 뒤에 이제 없을까 해서. 자궁절제술 하셨고요. 예, 예.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뒤부터 자꾸 이명이 오는 거예요. 이명이요. 네.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59세에. 55세시고요. 수술은 언제 59세. 59세시고 예. 이명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 수술하고 난 한 6개월 후부터요. 6개월 후부터. 네. 이명은 사실 그 폐경과는 크게 상관없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예. 계속 증상이 심해지시면은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도 예. 한 몇 군데 갔어요. 예. 큰 병원에도 갔고요. 어머님 따로 호르몬 치료는 안 받으시고요. 뭐예요? 호르몬 치료는 따로 안 받아보셨고요. 예. 글쎄, 근데 이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물론 폐경 증상들이 있지만 이명의 경우에는 그 호르몬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큰 도움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수술하고 나서 자꾸 그래가지고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연관이 되어서 생각이 되실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저는 오늘 큰 도움 드리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후에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수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과 네. 이제 폐경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성 호르몬과 이명과는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래에서 이런 분들이 오셔도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리긴 좀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수윤 산부인과 전문의 모시고 폐경기 여성 질환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폐경 이후에는 질 점막이 얇아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질 점막이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 건조증이 호발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약한 자극에도 쉽게 출혈이 되고 쉽게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폐경 전과 폐경 후에 이제 그림이 약간 다른데요. 질벽 세포가 얇아지면서 질 내 결합 조직이 감소하게 됩니다. 질 자체 벽의 두께가 얇아지면은 질 분비물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질 내부의 산성도가 감소가 되면서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염, 요도염, 방광염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오히려 잘 생기고 또 잘 안 낫습니다. 또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질이 짧아지고 탄력성이 감소하게 돼서 성교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폐경 후에 나타나는 비뇨 생식기계 점막 위축은 결국은 배뇨 장애랑 절박뇨, 빈뇨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의해서 재발성 요로 감염 매우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고 그래서 비뇨 생식기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하셨는데요. 그럼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이런 비뇨 생식기 문제에도 여성 호르몬 투여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경구 투여 외에도 요즘 질정을 사용해서 이제 그 위에 그 생식기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용량으로 질내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는 것은 자궁 내막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돼 있지만요.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전성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구 투여가 아닌 질내 여성 호르몬 투여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정기 검진은 반드시 생활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질 위축 때문에 성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수용성 윤활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요즘 예쁜 란제리 그런 것보다는 면속옷 같은 것을 입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제 꼭 끼는 옷, 팬티 스타킹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회원부 피부에는 이제 보습제, 바디로션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에스트로겐 질정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게 증상 호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폐경기 여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여보세요? 네, 다시 이따 연결이 되면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폐경기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폐경기 이후에는 뼈 건강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어요. 네,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골강도의 감소 때문에 이제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되게 되는 전신 골격계 질환이고요.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는 호르몬 결핍 때문에 급격하게 골소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갱년기가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골다공증은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폐경 직후에는 그냥 얼굴 화끈거리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지나가다가요. 55세 이후부터 점점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척추 골절이 가능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폐경 후반기가 되면 대퇴골절 가능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50대 여성에서 골다공증은 한 10분 중에 1분 정도에서 앓고 있고요. 70대 이상은 50%, 반수 정도에서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은 이제 추가적인 골절의 위험을 높이고 또 이제 그러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면서 꼭 한 번 다치시면 오래 누워 계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 시대에서는 매우 이제 중요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폐경 전후에
폐경 전후 5년간이 골 소실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 시기가 골다공증 관리의 골든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경 전후에는 좀 골다공증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골다공증을 관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주요 원인이 폐경에 의한 에스트로겐 감소, 그리고 네. 또 노화로 인한 빠른 골소실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에서는 운동량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식사로 섭취하시는 칼슘의 농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햇빛을 많이 안 보게 되는 경우 비타민 D도 부족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초경이 늦거나 폐경이 빠르거나 카페인이나 술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나 흡연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좀 빨리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골다공증 가기 전인 골감소증에서도 정상 인구보다 이제 골절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골감소증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폐경 여성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소실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뭐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약재로 된 거를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럼 요즘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칼슘제가 이제 많이 네.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부터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갱년기 들어가는 여성분에서는 이제 하루에 한 알씩 그냥 지나가다 집어 드시라고 네. 생활 습관화 시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골다공증이랑 골소실증이 있다면 치료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폐경이 되신 분은 골밀도 검사를 최소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 네. 가장 좋을 것이고요. 일상생활에서는 무리하게 등이나 허리를 굽히신다거나 아니면 충격을 주는 것을, 또 이제 낙상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금연, 금주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카페인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규칙적으로 체중 부하가 걸리는 뭐 이제 빨리 걷기라던가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이 그런 생활 습관 변화를 시키는 것이 1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칼슘약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위장장애나 변비 외에는 심한 이상 반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석 있는 분에서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칼슘약을 이제 별 문제 없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과다로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혈관계통 질환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고령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는 복용량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복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딱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 정도 규칙적인 골밀도 검사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카페인을 줄이고 좀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칼슘 섭취도 적당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뿐 아니라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골밀도가 어느 이하가 되게 되면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요. 치료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고릅수 억제제도 있고 파골 억제제, 선택적 호르몬 제제 굉장히 많은데요. 약제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골밀도 결과와 이제 환자분의 상태, 환자분 기왕력을 따라서 주의 깊게 약제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이제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을 같이 써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폐경 여성에 대한 호르몬 치료는 이제 이런 골절 감소, 골밀도를 증가를 시키게 되고요. 또 골밀도가 정상인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도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른 근기증이 없다면 골다공증 환자분에서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경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만약에 폐경 후에 질출혈이 생긴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폐경하신 분들에서 질출혈이 있다면 이제 폐경 후 질출혈은 55세 이상 여성에서는 10% 정도에서 한 번씩 경험을 하는 굉장히 흔한 네. 증상이고요. 실제로 외래도 많이 오십니다. 대부분 이런 출혈은 별 문제 없이 잘 끝나는 그냥 염증이거나 그런 질환인데 10분 중에 한 분에서는 자궁 내막의 악성 변화, 자궁 내막 암 같은 것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겠습니다. 예, 질출혈은 이 그림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 점막의 병변, 그다음에 자궁 경부나 자궁 내막의 이상, 난소 종양 같은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폐경 후 여성에서 출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염증입니다.
그 밖에 이제 질 위축, 용종,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외에 건강 보조 식품이나 뭐 호르몬 제제에 의한 출혈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악성 질환으로는 이제 자궁 내막 암이나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난소종양 중에서 이제 호르몬을 생산하는 난소종양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고요. 또한 항문에서 출혈이 된다거나 방광에서 출혈이 되는 것이 질출혈과 혼동에서 오신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신 그림에서 어디에든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부분에 생겼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폐경이 된 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분들이 이제 폐경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질출혈이 있게 되면 굉장히 대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십니다. 네. 이제 우선 내진을 하고 자궁경부암 검사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6개월 내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안 하셨다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인과 진찰이랑 질 초음파로 자궁이랑 난소에 혹이 없는지, 자궁 내막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암 검사와 질 초음파, 소변 검사 같은 것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질 위축에 의한 출혈은 원인에 따라서 뭐 호르몬 치료, 또 염증에 의한 출혈은 항생제, 자궁 내막의 문제는 호르몬 치료 같은 것으로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0% 정도에서는 악성 병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 출혈이 있다면 자궁 경부암이나 자궁 내막 그리고 난소 등의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자궁 내막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요즘 이제 이런 폐경 후 질출혈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궁 내막암인데요. 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식생활도 좀 서구화가 되고 또 생리 불순이 있는 분들도 많죠. 많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또 당뇨나 비만 이런 것도 자궁 내막암의 이제 위험 인자고요. 출산력이 없는 분이나 폐경 전에 생리불순 너무 심하셨던 분들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겠습니다. 예, 이분은 사실 폐경된 지 한 3년 정도셨는데요. 네. 빛이 그냥 피가 한 2, 3일 살짝 비쳐서 그냥 걱정돼서 왔어요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초음파 왼쪽에서 보시는 까만 네. 그 사진에서 초음파상에서 자궁 내막이 좀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이렇게 두꺼워져 있으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자궁 내시경으로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내시경인 자궁 내시경으로 자궁 내막을 확인하면서 조직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괜찮겠거니 했는데 이런 조직 검사에서 악성 세포가 나와서 이분도 이제 자궁 내막 암에 준해서 수술을 한 경우인데요. 다행히 굉장히 초기라서 수술만 하고 잘 끝났던 분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60세셨는데 질출혈과 분비물이 굉장히 오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동안 그냥 별거 아니겠거니 지내시다가 오셨었는데 내원 당시에 자궁경부 내막 쪽에 혹 같은 게 보여서 MRI랑 조직 검사를 시행했더니 자궁 내막암이 나왔던 경우고요. 이분은 조금 병기가 높아서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의 악성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2, 3일 잠깐 피나고 말았는데 그냥 네. 한번 와봤다는 그런 분들처럼 만약에 폐경 후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산부인과 질환은 정확히 검진을 안 받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꼭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폐경기 여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열려 있습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질건조증에 대해서 좀 네네.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전에 병원에 갔는데, 네. 제가 폐경된 지가, 폐경이 아니고, 생리 안 나온 지가 한 2달 됐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암 검사도 하고, 다른 거 검사 다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암 검사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암 검사는 정상이셨고, 예. 네, 예. 지금 나이가 하고. 어떻게 되시죠? 제가 50세입니다. 53살이시고, 예. 그러면은 폐경되신 지 한 1년 정도 되신 건가요? 1년 아니고, 한 두세 달 뺐. 두세 달. 두세 달 되셔도 이제 질 건조증 증상을 좀 느끼실 수 있고요.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그 질건조증에 대해서 다른 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예, 병원에 가보니까 네네. 이상이 없는데 질이 건조해가지고 예. 네. 좀 빡빡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뭐라 해야 되나. 약간의 뭐 염증. 아, 이물감이 좀 느껴지시고 뭐 그런 증상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 예. 네. 그럼 지금 가장 불편하신 증상이 좀 빡빡하고 좀 아프거나 뭐 그런 증상이 있으세요? 아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네. 않은데 네네. 질이 그저 건조하더라고요. 아. 뭐라 해야 되나. 뭐 이제 예. 냉도 안 나오고 예. 아, 예. 이제 아직 그 폐경 이제 갱년기 접어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여성 호르몬이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면 요즘은 그런 때 쓸 수 있는 이제 질 안에 넣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제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 일주일에서 2주 길게는 한 2달까지 쓰시면은 이제 그런 증상 많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 예. 밑에만 넣는 거고요. 전신적인 영향은 거의 없어서 힘든 분들은 유방 암 환자한테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매래 한번 나오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디 큰 병원 가야 돼. 아니요. 동네 작은 병원에서도 다 처방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일단 가까운 데 먼저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연결된 상담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한 3일 전에 그거 산부인과에 네. 가서 그거 검사를 다 했는데 네. 선생님께서 안에 뭐가 자궁 안에 혹 같은 게 약간 있다고. 예, 지금 나이가 있다고 어떻게 되시죠? 지금 59살. 59세시고요. 예, 있다 이러시던데. 59세시고 그러면은 따로 뭐 드시는 약은 없으시고요. 호르몬제나. 예. 네, 특별히- 약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증상은 없으시고요. 예. 그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네네. 이거는 뭐 암이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거 생리가 네. 끝남으로써 네네. 지금 줄고 있는 것 같아. 네.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래도 있다 하니까 그게 또 나는 거라. 그런 설명을 들으셨을 때는 아마 자궁 근종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보통 자궁 내막에 있는 혹은 뭐 어떤 병원에서나 이제 검사 먼저 해보자고 말씀을 이제 하실 거예요. 지금 보통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폐경되신 분에서는 작아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머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으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년에 한 번만. 네, 그 정도 하시면은 충분하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혹은 이제 말씀 들어서는 크게 걱정하실 혹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지금 줄고 있다고 이래 말씀하시고. 예, 줄고 있으면은 굳이 치료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거는 네. 예.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네네네. 골다공증 고객도 검사를 다 했는데. 네네. 그 골다공증은 아니고 약간 내려와 있다. 이런 골 감소증이 있다고 들으셨으면은 그래도 59세신데 건강하시네요. 그러면은 칼슘은 내려왔다고. 예. 골다공증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네, 어머님은 그러면 약간 떨어져 있는 정도면은 칼슘 정도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 복용. 네네. 칼슘은 요즘 약국 가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폐경 전후로 해서 조금 검진을 많이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중요하죠. 네, 연결된 상담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배경 한 두 달 만에 생리가 나왔는데요. 네, 3개월 만에. 예. 네,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갔더만은 약간 피가 약간 스트레스 같더만은 자궁 자궁암 검사를 받았거든요. 1년 만에요. 네네. 1년 만에 받았는데 자궁 이상 세포가 발견됐어요. 그거는 이제 네네. 대검을 받았는데 네. 이제는 그냥 자궁 이상 세포가 발견됐다고 10달 뒤에 다시 와서 검사를 다시 받아라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호르몬 약을 먹어도 될지 하고요. 네, 자궁 경부와 호르몬 약은 별로 상관은 없고요. 네, 처방은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안 받고 그냥 10달 뒤에 오라든지. 보통 이제 암검사 그런 이상세포가 발견이 됐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재검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도 이상세포가 나오면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검사를 더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궁경부와 호르몬제 드시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면 호르몬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궁 내막증이 있어도 호르몬제를 먹어도 됩니까? 자궁내막증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었나요?
아니 왜냐면요 제가 왜냐면 생리학을 계속 한 10년 이상을 가닥수를 제가 계속 비닐약을 복용했거든요. 아, 10년 이상 과다출혈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생리 때 많이 그래서 자궁내막 증식증을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데 치료를 네네. 안 하고 그냥 괜찮더라고요. 아, 치료는 따로 안 받으셨고 예, 비닐약만 복용했어요. 빈혈약만 드셨고요. 네. 뭐 일단 자궁내막 증식증을 예전에 진단을 받으셨었으면은 그 질환은 굉장히 재발을 잘하고 또 제가 자궁내막암의 정구 증상이기 때문에 좀 규칙적으로 정기 검진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래서 자궁내막과 그런데 별 상관이 없으시다면은 맞는 호르몬제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도 현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좀 보고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약은 먹지 말고요. 지금 당장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자궁내막 두께와 그런 걸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하시고 나서 이제 맞는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이런 경우에 뭐 홍삼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또 부정출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좀 이제 3개월 후에 가서 검진 받으시면서 다시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상세포 이런 얘기를 진단에서 듣게 되면 겁부터 덜컥 나거든요. 그래서 네. 뭘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확한 검진 전까지는 좀 휴직기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수윤 산부인과 전문의 모시고 폐경기 여성질환의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출혈에 대해서 앞에서 알아봤는데요. 난소에 혹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좀 이게 난소암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에서 난소에서 혹을 이제 진단을 해드리게 네. 되는데요. 대부분의 난소 종양은 무증상이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이제 뭐 이 난소 종양이 증상이 없으면은 검사를 더 해야 되는지 만약에 악성이 아닌지 고민하는 순간이 굉장히 자주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폐경후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예전에 뭐 혹을 진단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난소에 있었는지 자궁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이 되죠. 그래서 폐경후에 여성에서 난소 혹이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전에 진단 받았던 혹인지 크기 변화가 있는지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진단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산부인과에 오시면은 골반 내진을 해보면서 자궁이나 난소에 만져지는 혹이 있는지 주변 장기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초음파로 자궁이랑 난소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로 자궁과 난소에서는 혹 같은 걸 진단하는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난소에 혹이 있는지 또는 이제 혹이 있거나 또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에서는 혈액으로 동양 표지자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초음파 소변상이나 아니면은 피검사상에서 악성이 의심되거나 크기가 너무 크거나 같은 소변이 있으면 CT나 MRI 같은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하다 보면은 난소에 혹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요. 폐경 이후에 난소에서 혹이 발생되면 이게 악성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가임기 여성, 젊은 분에서의 난소는 대부분은 양성입니다. 비종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는 종양성인 병변, 즉 없어지지 않는 병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있지만 사실 난소암 자체가 발생률이 워낙에 낮아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이제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난소암의 빈도가 살짝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뭐 초경이 이르거나 폐경이 늦거나 또 이제 출산을 하신 적이 없는 분, 가정력이 있는 분에서는 난소가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부인과 진찰을 잘 받으셨는데 이제 폐경 여성에서 난소 종양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악성 종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임기 여성들보다는 좀 자세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난소에서 혹이 발견된다면 더 철저하게 검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의 검사에 따라서 좀 치료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예. 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던 이제 65세 여성분이셨는데요.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고 해서 이제 초음파를 잠깐 봤더니 난소에 종양이 보였고 이제 저기 아래에 보이는 하얀 덩이 보는 게 조금 안 좋은 이제 소변이거든요. 피검사에서도 약간 악성이 의심된다고 나와서 MRI를 시행했고 결국은 이제 난소암으로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약간 그래도 좀 초기에 발견이 되신 분이라서 지금 현재 잘 지내고 계신데요. 크기와 증상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지만 영상 검사, MRI 특히 MRI 같은 경우에 양성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수치 검사 같은데 이상 소견이 있거나 주변 장기에 복수가 찬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유의할 점으로는 국가 검진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자궁 경부암 검사만을 하게 되는데요. 자궁암 검사만 하고 검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난소암은 이제 부인과 초음파를 따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검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 비용을 들여서 초음파 검사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검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검진 외에도 또 개인적으로 좀 검사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자궁 분종을 진단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떤 질환인가요? 네, 자궁 분종은 자궁의 근육세포에서 기원해서 주로 이제 자궁의 근육층이 생기는 양성 종양이고요.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에서 이제 발견되는 골반 질환 종양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습니다. 보통 한 25%에서 40%까지. 그러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에는 분종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서구에서는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발생이 돼서 아프리카
아프리카계 여성에서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경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무증상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궁 근종의 위치나 자라는 속도, 이제 주변 장기 관련성, 또 증상 여부에 따라서 임상 양상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준비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 근종은 위치에 따라서 임상적으로 양상이 굉장히 틀린데요. 또 자궁 바깥쪽으로 보이는 근종은 아무리 커도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자궁 안쪽에 위치할 때는 증상이 심해서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심하다던가 생리량이 많다던가 그런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요. 지금 금방 진단이 되고 또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생리통이나 생리량 증가 때문에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폐경 후 여성에서는 크게 변화만 없으면 수술보다는 정기적으로 초음파 확인만 하시는 것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크기가 너무 크거나 이것 때문에 골반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에 폐경 여성의 자궁 근종은 그냥 두는 것이 원칙이고요. 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궁 근종이 좀 자궁 근종 때문에 골반통을 계속 호소하셔가지고 하지만 또 이제 자궁은 드러내는 것은 원치 않으셔서 근종만 절제했던 분입니다. 복강경으로 요즘 간단하게 떼어내는 추세고요. 물론 크기가 크거나 여러 개인 경우에는 출산 계획이 없으시면 자궁 절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술 외에도 자궁 동맥 색전술이나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하이프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폐경 이후에도 자궁 근종 크기가 줄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이제 폐경 주변기에 접어든 여성에서 자궁 근종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량이 많아지고 생리 아닌데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폐경을 기다리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이외에 이제 고주파 시술이나 색전술 같은 이제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폐경을 기다리게 되죠. 대부분은 폐경 후에는 근종이 줄어들기 때문에 별로 치료가 더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폐경 되신 분에서 근종이 커지는 경우는 처방 없이 호르몬제를 너무 과다 복용하셨다거나 아니면 호르몬 유사제제를 복용하신다거나 아니면 호르몬 분비 종양 같은 것 때문에 근종이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종이 있는 분들은 폐경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치료에 의한 유방암 발생 위험도는 그냥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약 드시면은 유방암 발생률이 조금 올라가게 되긴 하겠지만 그 위험성은 폐경 후의 비만 또는 음주 이제 운동이나 수유를 하지 않았을 때 증가하는 유방암 위험성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건강한 폐경 여성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못하겠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께서 장단점을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고려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이수윤 산부인과 전문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폐경기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내 몸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변화 덕분에 내 몸의 이상을 일찍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 혹시나 잘못되었던 그런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으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 폐경 후반기 들어가기 전에 내 몸을 챙길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폐경기를 현명하게 지내셔서 건강한 노년 생활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 열사병과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데요. 폭염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꼭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높아져서 식중독의 위험도 크니까요. 음식은 가급적 빨리 드시고 그리고 보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짜잔! 대단한데? 이제 물을 내릴 때마다 훨씬 상쾌할 거야. 더 쉬운 방법이 있지. 뉴브레프 파워 액티브. 더욱 풍부해진 향기 부스트로 끝까지 상쾌하고 깨끗하게. 뉴브레프 파워 액티브 향기 부스트. 간장 공장 공장장 강 공장장님, 간장 복잡해서 못 고르겠어요. 그래서 만들었다. 입맛대로 고르는 참 쉬운 간장. 정정원 햇살 담은 양조간장. 주부생활 7년, 생활비 격하게 아끼고 싶다. 달인 6만
6만 원씩이나? 놀랄 수밖에. 고정생활비 다 묶어 최대 6만 원 할인. KB 국민 이지홈 카드. 내일 화장이 잘 먹길 바라며 당신은 이 마스크팩을 씁니다. 하지만 그 기대 이상일 거예요. 내일은 맨 얼굴을 자랑하고 싶어질 테니까. 메딜 세컨덤 마스크. 호텔 예약 어디로 하지? 고객님, 익스피디아를 터치만 하시면 전 세계 32만 개 호텔을 한눈에 비교하고 최대 50% 할인까지 받으면 익스피디아 호텔 예약 끝. 익스피디아. 잠시 후 MBC 정오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하늘로 더 높은 꿈을 향하여 제14회 공군 하늘사랑 병영 캠프. 중학생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심신을 단련시켜줄 제14회 공군 하늘사랑 병영 캠프를 8월 7일부터 3박 4일 동안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실시합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MBC 경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즐거운 방학, 뜻깊은 추억이 될 이번 캠프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진주 남부농협이 함께합니다. MBC 경남 행복한 책 읽기 캠페인 꿈의 보물창고 우리 학교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사서 선생님의 학년별 맞춤 독서 지도로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독서를 즐기고 꼭 읽고 싶었던 책을 신청하면 바로바로 등록되어 언제든지 책 읽기 삼매경에 빠지고 도란도란 친구들과 자유로운 독서 토론으로 다양한 생각과 감동을 나누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보물창고 우리 학교 도서관으로 렛츠고!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잡아당긴 타구, 이 타구 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장타 코스 제5구 타격 우중간 큽니다. 자, 넘어갔어. 홈런입니다. 스크럭스의 투런 홈런입니다. 졌습니다. 이 타구 우중간 뚫었습니다. 그 사이 3루주자, 2루주자까지 모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원시, 창원 문성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호텔 예약 어디로 하지? 고객님, 익스피디아를 터치만 하시면 전 세계 32만 개 호텔을 한눈에 비교하고 최대 50% 할인까지 받으면 익스피디아 호텔 예약 끝. 익스피디아. 엄마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아파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엄마, 아 해봐. 지금 부모님의 치아를 살펴주세요. 아 해봐. 아 해봐는 사랑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MBC 정오 뉴스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호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개최 시기도 못 박지 않은 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북한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오늘 회담은 어려워졌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제의한 군사회담 개최 방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회담 여부에 대한 일체의 반응 없이 대남 비방만 이어갔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각계층은 더욱 과감한 투쟁으로 촛불 민심에 도전하는 추악한 보수 역적 무리들을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을 언급한 뒤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 보수 단체 등을 겨냥한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에서도 우리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드러낸 채 대화를 운운하는 건 여론 기만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여야가 오늘 다시 추경안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추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국민의당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 여야 4당 간사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전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각 당은 회의를 통해 협상 수위를 점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을 놓고 절충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 김세현 정책위 의장도 30년간 328조 원의 재정이 부담된다며 공무원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통해 정부가 공무원 재배치, 5년 동안의 공무원 수급 계획 등을 밝히면 협조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12,000명에서 4,500명으로 줄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결위 간사회동과 동시에 여야 원내대표들도 오늘 오전 따로 만나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법조 비리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란히 선고됐습니다.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은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뇌물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형량이 모두 달라진 겁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모두 9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사람당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 어렵고 부정청탁 대가라고 보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추징금은 1심 45억 원에서 43억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겠다며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충청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외 연수를 떠난 도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소속 정당은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꺼냈고 일부 의원은 서둘러 귀국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해외 연수에 나섰던 충북 도의원 2명이 프랑스에서 하루 만에 귀국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수해복구해서 봉사하면서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수해를 외면한 데다 오히려 국민을 비난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히 자신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우두머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다 죽기도 하는 설치류에 비유하는 막말도 했습니다. 괜히 우리 간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만 피곤하게 하는 일이지 각자 할 일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 공분 여론이 온라인을 도배했고 의회 사무처는 종일 항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SNS에선 일부 시민들이